네, 네. 또 두 번째 시간을 녹화를 제가 또 수동결산 1번 문제 녹화를 못했는데, 자, 수동결산 1번 문제 보험기간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이라고 한다면 미경과 분에 대한 보험료를 9달치를 계산하면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45만 원에 대하여 자산, 선급비용으로 자산 잡고요. 대변에 단기의 보험료에서 45만 원을 취소시켜야 되므로 대변의 보험료 45만 원, 이러한 정리분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네, 차변의 선급비용 엔터 가셔가지고 45만 원,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45만 원. 자, 우리는 45만 원을 했는데 혹시 우리 풀이 보신 분 있어요? 풀이에서는 그 돈이 얼마던가요? 45만 원이요. 아, 45만 원 맞습니까? 네. 네, 그럼 보험 기간이 10월부터 내년 9월인 거에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2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장부에 계상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장부에 계상을 해라. 자,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니까 이 이자는 이자 비용이 돼야 되겠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뭐예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 와야 돼, 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계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해주면 된다. 이거. 자, 기간 경과분 이자를 장부에 계상해라 하는 그런 수정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두 번째 전표죠.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62번입니다. 30만 원. 이렇게 부채로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적금. 정기적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다. 계상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자는 적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됩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계상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해라 하는 거니까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입해야죠. 대변에 이자 수익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 발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 이자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는 개정 과목이 뭐냐면은 미수 수익입니다. 차변에 오는 것은 미수 수익이 와야 돼요. 차변에는 미수 수익, 자산.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미수 수익 25,000원, 대변은 이자 수익 25,000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수정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세 번째 전표. 차변에는 미수수익 25,000원, 대변에는 이자수익 25,000원 되겠습니다. 수익의 예상 또는 수익의 발생이라고 하죠.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자, 대여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죠. 거래처에 빌려준 돈.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에 선수분이 5만 원이다. 선수분. 자, 이자를 받았는데 선수.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되죠. 그래서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요. 부채. 차변에서는 당기분의 수익에서 취소시켜야 되니까 수익의 취소는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 차변.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수분은 수익을 단기에서는 취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에는 부채로서 선수 수익. 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이자 수익 901번, 금액은 5만원, 대변은 선수수익, 부채죠. 선수수익 5만원. 네, 이렇게 네 가지. 예, 수동결산 1번부터 4번 요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주제가 이거예요. 수익과 비용의 수익과 지금 1번부터 4번의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상.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유형이 지금 했던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전표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익혀줘야 되는 그런 정리분계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자, 소모품 정리 분계 문제죠. 자, 우리 회사는 구입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그리고 결산 때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결산을 한다 이거예요. 23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을 자산으로 잡아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개정 과목이. 자산의 개정 과목이 소모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10만원 되겠습니다. 대변은 우리가 비용에서 취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이 소모품 B가 됩니다. 대변은 소모품 B. 차변의 소모품, 대변은 소모품 B.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자, 5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은 소모품 자산 증가 10만원, 대변은 소모품 B 830번 소모품 B 10만원, 비용 취소. 네, 이처럼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비용 처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사용한 것만큼 차변의 비용 잡고 소모품 B, 예, 그리고 대변의 소모품에서 자산 감소시키고 이렇게 차대변이 바뀝니다. 다음은 6번 해보겠습니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 우리가 원인이 결산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과다액이라는 건 현금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던 거, 장부보다 많았던 것은 잡이익 처리하면 돼요. 잡이익. 만약에 현금 부족액이다. 그러면 잡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익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이 잡이익이고 차변은 현금 과부족 개정 과목이 되는 겁니다. 금액은 3만원이죠. 아시겠죠? 자, 6번 그렇게 입력합니다. 대변의 잡이익 3만원, 차변은 현금 과부족 141번 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가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결산 때 말이죠. 장기 차입금의 경우는 만기가 1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은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회사 장기 차입금이 두 건이에요. 우리은행 거, 경기은행 거 두 건인데, 자, 우리은행 거 3천만 원은 24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면은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죠? 6개월이니까 1년 내에 갚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유동성 대체 분계해야 한다. 자, 밑에 경기은행 거 보겠습니다. 25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 25년이면 23년 결산일로부터 1년 6개월 남았죠. 25년 6월 30일이 1년 6개월이니까 아직도 장기 차입금이죠. 1년 이상 남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은행 것만 해주면 돼요. 자, 우리은행 거를 장기 차입금은 차변에다 기록해가지고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부채를 증가시키죠.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대변은 유동성 장기 부채 우리은행. 그래서 비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은 부채를 취소시키고 즉 감소시키고 대신에 대변에 부채 증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로 금액을 그대로 3천만 원으로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하거든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7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은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차입금 금액은 3천만원. 대변 유동성 장기부채 264번입니다. 거래처 코드 똑같아요. 98400. 우리은행 차입금 똑같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증권이라든가 또는 매도 가능증권이라든가 이와 같이 유가증권은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자산을 평가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A회사 1000주, B회사 1000주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는데 A회사 거는 1200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200원씩 1000주면은 20만원 맞나요? 20만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B회사 거 보겠습니다. 6,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장부금액이라는 건 매입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5,500원으로 이것도 하락했네요. 한 주당 500원씩 1000주니까 곱하기 하면은 500원 곱하기 1000주는 50만원이죠. 50만원 이것도 자산 감소했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예요? 7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 자산이잖아요. 대변에 기입해야 되겠네요. 대변에 자산 감소는 대변이니까.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70만원. 차변에는 뭘로 인식해요? 차변은 이것을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70만원 자산 감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70만원 비용 발생. 입력하겠습니다. 자, 8번째 전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70만원 자산 감소.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 937 7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상사의 수동분계 연습 8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동결산입니다. 자, 자동결산은 미리 준비해야 될 것과 또는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없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기말상품 재고액 800만원. 이건 준비할 사항이 없어요.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해가지고 당기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건 입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할 당기 상각비 대역은 다음과 같다. 네, 건물, 비품,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 이것도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이대로 입력만 하면 되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하다. 네, 1% 보충법으로 얼마를 보충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준비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을 1% 계산해 가지고 대손충당금 있는 거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실행합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결산일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6억 4,317만 6천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표가 지금 제가 입력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산표가. 네, 다르신 분은 그냥 자기 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제 거하고 숫자 같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같은 숫자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643,176,0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643,176,000 곱하기 1%. 네,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는 거나 같아요. 6,431,760. 네, 여러분은 여러분 걸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여기 밑에 대손충당금은 없어요. 잔액이. 네, 있으신 분은 있는 거를 빼주면 되고요. 저처럼 없으면 이걸 모두 이 금액 모두를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적어둡니다. 6,431,760 이걸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A4 용지에다가 메모를 해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으러움의 잔액을 보니까 1,630만원입니다. 그러면 1,630만원의 1%는 얼마가 되느냐? 163,000 16만 3천원이죠. 1% 계산하면. 자, 받으러움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만원을 빼주죠. 빼기 5만원. 11만 3천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11만 3천원을 메모해 둡니다. 여기다가 여기 받으러움 요 밑에다가 11만 3천원을 메모해 두세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거 숫자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데이터가 다를 때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3번은.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추가해야 될 금액을 여기다 또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지금 열어놨죠? 비유동부채로 내려가 보세요. 비유동부채. 자,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확인되겠습니다. 잔액이 1,000만원 있네요. 비유동부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원 확인했죠. 잔액. 요 잔액란에 있는 이 금액 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500만원만 추가로 이것도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1,500이 퇴직금 추계액이니까 1,000만원 있으니까 500만원만 추가 설정한다라고 메모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법인세 등 추산액은 16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애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선납세금은 먼저 법인세로 먼저 대체하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가 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합계잔액사항표 지금 열려 있죠. 선납세금은 당좌자산,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니까 당좌자산 아래쪽에서 선납세금의 잔액을 확인하세요. 46,2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6,2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이걸 지금 일반 전표에다가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46,200원을 복사하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 이번에는 9번째 전표가 되겠습니다. 9번째 전표에 차변에 법인세 엔터 붙여넣기 46,200원 비용 발생하고 대변에 선납세금 136번 쭉쭉쭉 가서 붙여넣기 46,200원 자산 감소 이 수동 분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46,200원은 메모를 안 해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은 46,200원이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빼고 입력을 하면 되니까 메모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오를 선택하고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대체분계를 수행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뉴를 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자, 이제 자동 결산할 거예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기간을,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합니다. 이 팝업 창에서는 그냥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이런 양식이 나오죠.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서부터 입력해 나갑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자, 336페이지의 1번 숫자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800만원을 여기다 입력하면은 뭐가 계산이 돼요? 상품 매출원가가 800만원 줄어들게 되죠. 네, 9,995만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결산에 반영할 당기 감가상각비 밑으로 판매관리비 밑으로 내려가면 감가상각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건물란부터 클릭을 해서 입력합니다. 건물란을 600만원 비품란에다가 120만원 차량 운반구는 없으니까 아래로 더 내려가시고 비품란에다가 120만원 영업권은 대손상각 벗어나서 무형고정자산 밑에 영업권이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밑에 무형고정자산 상각 밑에 영업권 거기에다가 150만원 자, 그 다음에 결산자료의 3번
여기다 여러분 메모해 놓은 거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메모해 놓은 거. 그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그 위에 대손상각. 무형고정자산상각 위쪽에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거기에 아까 메모한 6431760. 여러분은 여러분이 메모한 걸 넣으시면 돼요. 받으러음 113000. 여러분 거 저하고 숫자 다르신 분은 자기 거 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500만원을 추가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위에 가면 여기 퇴직급여라고 있어요. 잡급 바로 밑에. 잡급 밑에 퇴직급여 보이죠?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여기에다가 500만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단기 법인세 맨 밑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맨 밑에 여기입니다. 46,200원 아까 선납세금에서 법인세로 대체했던 요 숫자 여기 보일 거예요. 그 밑에다가 얼마를 입력하느냐? 160만원에서 46,200원을 빼줘요. 이걸 빼줘요. 160만원에서. 거기 5번에 있는 그 법인세 추산액이 160만원이었죠. 여기 160만원 마이너스 46,200원 빼줍니다. 그러면 이 숫자죠. 153,800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153,800원. 그러면 요 두 개가 더해지면 160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숫자가 요게. 요 두 개가 더해져서 여기가 16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다 마쳤으면은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에서 예 하시면 돼요.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6번을 하면 돼요.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불러오기 나오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는 아니오를 하라고 했고 여기 날짜 전기분 단기분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눌러가지고 손익대체분계를 하라. 요것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12월달 에러 없이 작성이 될 거고요. 저하고 당기순이익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하고 당기순이익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지 않으면 그냥 맞지 않는 대로 방법만 아시는 거니까 알면 되시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고 저하고 똑같이 하신 분은 이게 맞겠죠. 118-732-510 이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란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을 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오를 합니다.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 여기 당기란에 118-732-510이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한 그 당기순이익인 것입니다. 당기분의 처분 예정일과 전기분의 처분 확정일 그 날짜를 여기다 입력해줘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024-0226 그 다음에 2023-0226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손익 대체 분계가 만들어져요. 이 상단에 전표 추가. 그러면 5건이 추가되죠. 확인. 이것도 일반 전표로 넘어가요. 만들어졌고 이제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에러 없으면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 12월로 조회했을 때 에러가 났어요. 에러 안 나야 되는데 1065만원이 왜 틀렸을까요? 이익이여금 처분계산 234 245 이게 어디서 틀렸지?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에 234 245인데 2450 126 뭐야 이게? 전기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15628 이거 틀리네. 전기분의 당기순이익이 120650 근데 여기는 손익계산서는 아니 재무상태표에는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110000 이게 우리 백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네요. 아하, 이걸 고치는 방법은 지금 저처럼 에러가 나신 분들만 저처럼 에러 없으신 분은 그냥 그대로 끝내면 되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이 12월 달로 작성했을 때 저처럼 이와 같이 차액이 1065만원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닫아버리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고쳐야 돼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니까 이 전기분의 요 당기순이익이 잘못 입력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력한 것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백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능모음에 가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우리가 그냥 해야 되겠네요. 기능모음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초기 2월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억 1000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 닫으세요. 초기 2월 시키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완전히 닫아 주십시오. 닫고서 다시 실행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시 열어서 아니요 하면은 전기계 당기순이익이 이게 바뀐 것이 반영이 됐죠. 나머진 그대로 이 날짜 다시 입력합니다. 2024년 0226 2023년 0226 이렇게 날짜 입력하시고 다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아까 그 전표 추가했던 것은 지워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그리고 다시 재무상태표에 가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조회했을 때 이제 에러가 안 날 거예요. 네, 원래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2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요 전기분의 요 당기순이익이 이게 백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은 이거 맞았어요. 그래서 아까 에러가 났던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유형상사의 결산을 우리가 끝내봤어요. 네,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중간신호 여러분 보내드리고 중간신호 여러분 찍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 확인 신호를 보냈거든요. 여러분 한번 중간 확인 신호 처음 찍어 보시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신호에 들어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아까 입실 찍는 것처럼. 이만희님, 최요기님 두 분 아직 안 찍으셨네요. 자, 이만희님, 최요기님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신호 이만희님하고 최요기님이 아직 안 찍으셨어요. 자, 지금이 최요기님만 아직 안 찍으셨고, 여러분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이 6시, 아니죠, 4시 7분, 8분쯤 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쉬냐면요.